현장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요리에 대가가 출연하여 알려주는 음식의 제조 비법. 또 하나에는 한국영상해설협회. 박보경 요리연구가의 언제 먹어도 맛있는 두부 요리. 북어포로 낸 구수한 밑국물이 일품인 시원한 찌개 요리. 부드러운 두부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깔끔한 두부 맑은 찌개와 늦은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초간단 야식.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두부의 환상 조합, 두부김치.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박보경 요리연구가의 여름나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황토색 셰프복과 니트티를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박보경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덥다는 말 입에 달고 살죠. 네, 맞습니다. 또 이 요리 직접 하면 되게 더운데 그래도 직접 요리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한 끼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듯하잖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요리를 안 하시던 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친근한 요리 많이 시도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담백한 두부찌개와 여기에 푹 익은 김치에 고소한 두부를 더한 두부김치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두부 하면은 아주 친숙한 재료라서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특히 두부김치는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지만 야식으로 또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부 맑은 찌개 주재료 2, 3인분, 북어포 40g, 두부 180g, 실파 4줄기,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멸치 다시팩 우린물 4컵 800ml,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들기름 2작은술, 국간장 1작은술, 새우젓 국물 2작은술, 청주 1큰술. 자, 두부 맑은 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재료부터 손질해 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맑게 담백하게 끓인 두부찌개인데요. 여기에 네. 또 이제 밑국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네. 이렇게 다시백을 이용한 밑국물, 지금 미지근한 물에 다시백 넣어서 한 5분 정도 멸치 물을 넣은 다시팩이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네, 담긴 네. 유리볼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는 조금 이제 온도가 있는 물에서 우리면 조금 더 잘 우러날 수 있기 때문에 끓이기 전에 이렇게 잠깐 담궈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밑국물이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여기에 이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여기에 이제 저는 북어포를 넣어 볼 건데요. 네. 네, 북어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단단한데 요거는 이렇게 물을 조금 부어서 찢어놓은 노란 북어포에 물을 붓고 조물조물 문질러주고 이때 오래 있습니다. 담궈두면은 맛 빠지죠. 네, 그래서 살짝 금방 담궜다가 건져도 이렇게 금방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채 이렇게 지금 한 30초 정도 담궈 놓으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북어포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지면은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손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지금 잘 손질 북어포를 한 입 크기로 가위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잘라주시면 간편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가위로 손질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잔 가시 없는지 잘 확인해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른이 되면은 이게 가시 같은 거 있는 거 좀 조심해서 먹어서 괜찮은데 저도 어릴 때 가시가 몇 번 걸려가지고 병원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맛있으면 막 어렸을 급하게 때,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북어포도 마찬가지지만 가시가 있는 그런 생선 같은 경우 조심해서 손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생선 잘 먹으면 정말 보약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손질된 북어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북어포를 그냥 끓이는 것보다 네. 뭐든지 다 밑간을 하면 음식이 맛이 잘 어우러지고 더 맛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주를 붓고 네, 조물조물 살짝 섞어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살균 작용도 있어서 저는 청주로 밑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네. 그 다음에 조선간장, 음.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이제 그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나무 숟가락으로 밑간을 버무려주고 있습니다. 비린내도 확실히 잡아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비린내도 잡을 수 있고 살균 효과도 있고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북어포를 한번 밑간을 해서 찌개를 끓이면 더욱 담백하고 또 깊은 그런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어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두부가 들어가는데요. 두부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하얀 누구를 1cm 두께로 길쭉하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두께로. 네, 그래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길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납작하게 썰으셔도 좋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재료로 넣진 않았지만 콩나물 또 넣으면은 또 이제 시원하겠다. 전날 음주하시고 네. 네. 이제 속 해장 필요하실 때 콩나물 넣으시면 조금 더 숙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술을 안 드셔도 콩나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간에. 시원하죠. 예. 네, 맞습니다. 간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부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얘도 뭐 한 요 정도 대파보다 작고 얇은 실파를 먹기 좋게 썰고 있습니다.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파 없으면 대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청양고추가 조금 송송 들어가면 굉장히 칼칼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른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주고 이번에 있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고추가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아주 돼요. 매콤하게 네, 매운맛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고추가 들어가면 또 빛깔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할 때 뭐 부재료와 주재료의 그런 조화 그리고 항상 색깔도 다양한 색깔의 재료를 사용해서 또 우리 몸에 주는 그런 효능까지 함께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항상 음식하실 때 집에 그냥 있는 재료 중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빨간 홍고추를 어슷 썰고 있습니다. 편히 써지네요. 이렇게 찌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두부 맑은 찌개 이제 재료 준비돼서 끓여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아까 맛있게 또 이제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북어포 양념을 해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먼저 북어포 양념한 거를 이제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끓이면 조금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불을 조금 약하게 올렸고요. 여기에 이제 북어포를 볶을 때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너무 센 불에서 북어포를 넣고 익히게 되면은 다 달라붙어요, 북어포가.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은 조금 어느 정도 달궈지면 약한 불로 줄이시고 북어포를 이제 살살살살 볶다가 이제 육수 넣고 해보겠습니다. 네. 더 먼저 들기름 둘러주시고요. 노란 투명 들기름을 하늘색 냄비에 둘러주고 있습니다. 들기름 많이 안 넣으셨습니다. 네. 살짝. 그리고 북어포 아까 양념했죠? 네. 이렇게 북어포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볶아주고 너무 센 불에서 있습니다. 볶지 않아도 되고요. 네, 이렇게 살짝 고소한 맛을 내준 다음에 여기에 아까 우려놓은 밑국물 네. 넣겠습니다. 멸치 다신물이 노랗게 우러난 물을 냄비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음. 그래서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에서 충분히 북어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을 때까지 한 8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백은 언제 빼죠? 다시백은요, 두부 넣기 전까지 조금 더 충분히 밑국물 네네. 맛을 우린 다음에 제거하고 두부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바글바글 잘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시백을 충분히 이제 우린 다음에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다시팩을 냄비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은 조금 줄이고요. 여기에 이제 두부 넣겠습니다. 두부 넣고 두부가 좀 어느 정도 밑국물하고 양념하고 잘 이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조금 끓여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재료 넣도록 할게요. 네.
여기 무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시 100을 사용했잖아요. 네. 다시 100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를 이제 부재료로 썰어서 넣어도 좋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무를 익히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다시 100 끓일 때 같이 함께 이제 좀 끓이시던지 아니면 보통 집에서 다시 100 사용하지 않고 육수를 이제 제대로 끓이는 경우에는 육수 끓이실 때 무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같이 육수 끓이고 먼저 조금 건져내셔서 무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부재료 넣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부가 잘 이제 어느 정도 끓었으면은 여기에 이제 실파 넣어주시고요. 실파 없으면 대파 네. 똑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우젓 국물로 새우젓으로 가능하는구나. 맑은 찌개라서요. 감칠맛이 또 기가 막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고추. 실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트리 컬러. 네, 굉장히 네, 알록달록. 네. 그래서 여기에는 영양 듬뿍 들어간 재료예요. 그래서 두부랑 또 북어포,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면역력에 한 끼 정말 건강식으로 드실 수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찌개도 드시고 나서 또 남은 국물에 밥 넣어서 죽처럼 끓여 드셔도 또 너무 좋아요. 네, 맛있게 또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맑은 찌개 완성되었고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스튜디오 중앙으로 냄비를 옮기고 있습니다. 맑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굉장히, 그 몸을 맑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검정 뚝배기 그릇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해서 또 고소하고 계속 이제 입맛 당기는 그런 맛이 있는 담백한 맑은 찌개. 네. 초록 실파, 청양고추랑 빨간 고추가 어우러져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여기에 또 우리가 트리의 색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물이 굉장히 진하면서 또 이제 감칠맛이 듬뿍 들어간 맑은 두부찌개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부 맑은 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두부 맑은 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어포에 찬물을 부어 살짝만 담근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북어포는 한 입 크기로 자른 뒤 청주, 다진 마늘, 국간장, 들기름을 섞어 밑간을 해주세요. 두부는 1cm 두께로 길쭉하게 썰고 실파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송송 썰고 홍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북어포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멸치 다시팩 우린 물을 넣고 센 불에 끓어오르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는 밑국물에서 멸치 다시팩을 건져내고 두부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실파, 새우젓 국물,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두부 맑은 찌개가 영상 해설사 완성됩니다. 김동주였습니다.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 해설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시청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